마광숙의 휴대폰에 울린 한 통의 전화는 술도가 가족 전체를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마광숙 씨죠?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오장수 씨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수익자가 마광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마광숙은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생명보험? 오장수가 그런 걸 준비해뒀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왜 형제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마광숙은 당장 형제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 알아보고 나서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금처럼 자신과 한동석의 연애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까지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천수가 홀로 창고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 강소연이 터뜨린 폭탄 발언 이후 오천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연애 사실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형제들 사이에 생긴 균열이었다. 오흥수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형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오천수는 마광숙을 원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왜 형제들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다. 장수 형이 죽고 난 후 마광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와중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오흥수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마광숙을 배신자 취급하는 걸까? 그 순간 오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국에서 온 국제전화였다. 강소연이었다. 천수야, 미안해. 어제 너무 충격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형수님 얘기를 들은 게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내게 알려준 것 같아. 오천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모르겠어. 익명으로 온 이메일이었는데 형수님과 한동석 회장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는 것 같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오천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이간질시키려 한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한편 독고탁은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비서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오천수의 전처한테 정보를 흘렸더니 바로 가족들에게 폭로했네요. 독고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이제 독수리 술도가 놈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 틈에 우리가 그들의 주요 거래처를 빼앗아 오는 거지. 그런데 회장님,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죠?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다만 마광숙 그년만 망가뜨리면 돼. 그년이 있는 한 독수리 술도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 독고탁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만 제거하면 오영재는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독수리 술도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범수는 대학 연구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다. 딸 한이의 생모인 나영은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범수야, 미안해. 한이를 데리고 가겠어. 내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한이를 키울 자신이 생겼어. 법적으로도 내가 친모니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다음 주에 한국에 갈게. 오범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한이를 빼앗긴다고? 그동안 아빠 노릇을 하며 한이와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한이는 이제 범수에게 있어 전부나 다름없었다.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런 한이를 잃는다면 오범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의열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항상 이성적이고 냉정했던 그였지만 한이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편 오흥수는 문화센터에서 줌바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다. 수강생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오흥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흥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만남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오흥수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어제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던 시동생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흥수야.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오흥수가 눈을 떴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다. 형수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한동석 회장님이랑 데이트 중이시잖아요. 마광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을 따르고 좋아해주던 시동생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흥수야, 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형수님은 이미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 가족보다 한동석 회장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때 오천수가 병실에 들어왔다. 마광숙과 오흥수 사이에 차가운 공기를 느낀 오천수는 답답했다. 흥수야, 그만 좀 해. 형수님도 힘드시잖아. 둘째 형은 항상 형수님 편이시네요. 그럼 형도 형수님 결혼식 때 줄에 서주세요. 오흥수의 독설에 오천수는 화가 났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차피 형수님은 우리 버리고 떠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어떻게 살라고요? 장수 형이 죽고 나서 형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오흥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장수가 죽은 후 마광숙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그녀가 없으면 이 가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오흥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배신감이 컸다. 마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쏟으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광숙은 한동석과 마주쳤다. 오흥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광수가 괜찮아?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려 하자 마광숙은 손을 뿌리쳤다. 동석씨,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못된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시동생들한테는 거짓말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인간이니까 당연한 감정 아니야? 아니에요. 전 정말 이기적인 여자예요. 혼자만 행복하려고 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양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다. 마광숙, 자책하지 마.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장수도 하늘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그러나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생각해 볼 시간이요. 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얘기야? 마광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한동석에게는 답이었다. 그날 밤 독고세리는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오범수는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한이의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님, 친모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미혼부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결혼.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와 결혼한다면 한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도 없이 그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한편 한봄은 오강수와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수는 봄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려고 했지만 마침 아버지 한동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봄아, 집에 와. 너희 아버지가 마광숙 씨와 헤어졌어. 한봄은 놀랐다. 뭐라고요? 왜요? 자세한 건 집에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강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수 역시 충격을 받았다. 형수와 한동석이 헤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형수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 됐다. 봄아, 나도 집에 가봐야겠어. 형수님이 걱정돼.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했다. 한봄은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걱정했고 강수는 마광숙이 어떤 상태일지 염려했다.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한 강수는 마광숙이 홀로 마당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형수님, 강수의 부름에 마광숙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강수야, 형수가 정말 못된 여자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수 형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난 벌써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그것도 시동생들에게는 숨기고. 강수는 마광숙 옆에 앉았다. 형수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형도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왜 흥수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왜 나를 배신자 취급하는 거야? 강수는 잠시 생각했다. 오흥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수가 죽은 후 마광숙이 이 가족의 구심점이 되어 왔는데 그녀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일 테다. 형수님, 셋째 형은 형수님을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거죠. 마광숙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너희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근데 한동석 씨와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때 마광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침에 연락했던 보험회사였다. 마광숙 씨,
보험금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오장수 씨가 가입한 보험이 1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총 보험금이 5억 원이 넘습니다. 마광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5억 원? 오장수가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의아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가 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3자요? 네. 독고탁이라는 분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셨네요.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고탁이 오장수의 보험료를 냈다고? 그럼 독고탁이 오장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강수는 마광숙의 변화된 표정을 보고 물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수야, 장수 형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강수의 얼굴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독고탁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과 강수는 긴장했다. 누구세요? 강수가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마광숙의 발치에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 안에는 오장수의 교통사고 당일 찍힌 CCTV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독고탁이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마광숙은 사진을 보고 온몸이 떨렸다. 설마 독고탁이 오장수를 일부러? 형수님, 이 사진들 어디서 온 거예요? 강수의 질문에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 같아. 그때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 사진들을 전해주고 도망친 것 같았다. 마광숙은 사진을 꽁꽁 싸매고 강수에게 말했다. 강수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다른 형들한테는 절대. 왜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섣불리 의심만 키워서 뭐하겠어. 우선 내가 조사해볼게.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다. 독고탁이 오장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 한동석의 연애 사실이 폭로된 것도 독고탁의 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에 독수리술도가 뒷산 제사터로 오세요. 혼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오장수의 진짜 사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광숙은 휴대폰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뒷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장수의 진짜 사인을 알려준다면서.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밝혀줄 기회일까?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혼자 그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장수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다. 과연 마광숙은 내일 밤 뒷산 제사터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